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굳건한 또 결심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문제 풀고 고생을 하셨을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바로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하반기 패키지인 선생님들은 아마 2차 피드백 때문에 또 고려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하반기 패키지 듣는 선생님들이 한해서, 그리고 직강생 분들이 한해서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고 인강생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강생에 한해서밖에 이제 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직강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수고로움이 훨씬 더 인강으로 듣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강생에 한해서 피드백이 주어지지만 인강생 선생님들한테도 저희가 2차는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2차 특강들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차 대비하는 데는 제가 또 여러 가지 올해는 또 새로운 걸 어떤 게 해볼까 연구 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제 오전에 문제를 풀고 오후에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서하고 행동이기 때문에 딴 때보다는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첫날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기차표, 특히 토요일이라 보니까 언제 끝나요? 라고 하는 걸 많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첨삭에 관련된 건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 이제 고유번호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시고 그거에 맞게 조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첨삭지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8번을 하지요. 8번을 하는데 특수교육학, 특가정, 특히 이제 유특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거 장특법, 그럼 이제 자기에 맞는 영역들이 있을 건데요. 특히 오늘 1시 보니까 90분 정도 1교시, 2교시도 90분 정도인데 특학만 풀고 선생님들이 그냥 나머지 부분 안 본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봐야지, 공부하고 봐야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90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학도 풀고 특가정도 풀고 특학도 풀고 유특도 풀어보는 그런 의미로 선생님 오고 이제 장특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완벽한 공부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알아가는 과정들을 해야 추후에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주어지는 영역에 따라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특 선생님들은 학습장에는 굳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학습장에는 그날은 따로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특 선생님들은 학습장애를 인강으로 하셔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부분들만 또 선택해서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100% 오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강의 계획은 뭐 또 저희 카페에도 따로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오늘 직강생 선생님들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용어 개념이라고 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강의를 또 따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제가 또 간단하게 이 맵으로도 설명도 하고 용어를 한 게 이미 인강으로 무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너무 지친다라고 할 때 또 공부 안 하면 불안하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청각적으로 암기하는 활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사비로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또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많이 유용할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가지고 다니시고 이거랑 장특법 항상 시험 볼 때까지 옆에 있도록 아시겠죠? 결국은 여기에 내가 모르는 거 하는 거 체크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문제풀이다 보니까 정답지가 따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정답지를 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답지를 나눠드리고 예전엔 또 이런 경험도 다 해봤더니 책이 강사 선생님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또 이제 선생님들끼리는 비교도 하시고 이게 맞다 틀렸다 굉장히 논란이 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로 또 질문하시고 왜 이거는 맞는데 왜 이거는 틀렸다고 했냐. 막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제가 보는 해설지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설지 보시면 이제 다 음영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또 선생님들이 정답을 보기 편하시게 해당하는 페이지에 보시면 음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몇 페이지 몇 쪽을 보세요라고 예를 들면 뭐 이 사쪽에 보시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또 그걸 힘들어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도 이 해설지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계속 정답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답지만 있으면 또 정답만 보고 이거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눈으로 읽는 또 자료로 활용하시고 아마 7, 8 강의 듣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또 내가 알고 있는 상반기에 공부하지 못한 부분들을 알고 싶기도 하고 즉 강론, 즉 요약집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만 보지 마시고 앞뒤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시는 자료로도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암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라고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따로 없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책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련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직 TO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하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인가 아니면 올해부터 TO가 굉장히 감소가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개인적으로 또 대학교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TO는 항상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래도 여전히 우리 특수는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TO에 대한 거는 그냥 예전처럼 나오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건 이제 확실히 또 나오면 알긴 하겠지만 순회교사 자리들을 조금은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을 또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학교나 학급은 아니더라도 순회교사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년에 특수교사가 되면 순회교사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TO가 그렇게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현직 교사들하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시범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뭐 한 학년에 한 학급의 특수학급, 2학년의 특수학급, 3학년의 특수학급 그러니까 한 학교의 특수학급 한두 개가 아니라 학년별로도 또 고려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특수는 굉장히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는 굉장히 전망도 밝고 내가 이 흐름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니까요. 굉장히 좋은 생각만 가지고 합격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신 선생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아전대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그런 순회교사 확보 또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거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빨리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도식을 할 거고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도식을 하는 이유는요. 계속 뼈대를 튼튼히 해서 내가 살을 붙일 때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식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는 이론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라고 하는 해설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 강의가 약간 서운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문제풀이 강의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식을 선생님들이 이제 받은 분들도 있고 기본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근기를 봐도 되고 이건 선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근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바로 정서 및 행동장애 부분으로 가보면요. 법적인 정의 5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은 그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너무 다르고 전문가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가 각각 다른 거지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는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임상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추후에 정신의학적 분류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왜 달라요? 결국 교수님들의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정의와 혹시 제 말이 너무 지금 빠른가요? 예, 이미 상반기 공부를 했다라고 인정해도 되죠? 예, 그래서 조금은 속도가 빨라도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아, 그럼 좀 빠르다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조금씩 제가 또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적 정의와 정신의학적 분류는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육적인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적 분류와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교사들에 의해 판단이 되는 내용. 그러면 여기서 교사들에 의해 판단이 된다는 건 정서및 행동장애 아이들이 문제행동의 빈도나 심각성 혹은 강도 혹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지속시간 혹은 지속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생태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문제로 정답을 쓰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또 같이 이어서 가 보시면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적 정의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시험 문제 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교육적 분류는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뇌재와 똑같은 말. 그럼 머릿속에 과잉 통제라고 하는 용어가 떠오를 거고요. 우울, 불안, 위축 이런 키워드가 떠오를 겁니다. 자, 외현화, 외재화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결여됐다라고 해서 반항, 공격성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재화다, 외현하다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장점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인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단점은 그럼 내재화도 있고 외연화도 있고 정서 및 행동장애고 학습장애인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박명애 교수님 외 교수님들이 쓰신 정서 및 행동장애 3판에서는요 이거를 공존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이번에 출간이 됐고, 혹은 공존장애는 뭐 우리가 들어봤던 장애의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장애의 공존이라고 하는 그 전의 용어를 우리가 공존장애라고 하는 걸 좀 짚어보려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선별을 우리가 여러 번 하는 다관문 절차. 그래서 일반 교사에 의해서 내재와 외연화 아이들의 3명을 또 추천받고, 또 2단계에서 위기 사건 촉도라든지 총 문제 행동 빈도가 일반 아이들의 기준보다 초과한 학생들은 3단계로 가고, 훈련된 관찰자에 의해서 수업 참여라든지 아이 행동을 관찰하는 것들을 오늘 또 문제로 써보라고 했던 부분이 다 큰 틀에서 선별하고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1번 문제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기출문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은 작년과 똑같은데요. 또 어떻게 하면 또 새롭게 할까? 이게 좀 신경 쓰이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추후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서진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활용했구나 궁금해하실까 봐 여기 있는 문제들의 내용들을 제가 또 써줬거든요. 그래서 13년 등등 17년 초등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들까지는 제가 다 쓰기엔 너무 칸이 또 복잡하기도 해서요. 17년도 초등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3년도 중등 이 문제가 섞어서 선생님이 출제를 했다는 말이구나.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할 때, 혹은 오답노트 정리, 오늘 오답노트 종이도 나갔죠. 프린트물 한 장 받으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여러 장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 머릿속의 그림은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설 자료, 오답노트 이런 걸 묶어서 갖고 다니세요. 추후에 복습을 하실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진 않고요. 먼저 오답 문제부터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그걸 내가 확실히 인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그럼 인출이 안 됐으면 다시 기출문제 원문을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서 및 행동장애, 뭐 기출이면 기출, 문제면 문제, 해설이면 해설, 뭐 도식이면 도식을 같이 함께
함께 묶어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뭐 귀찮잖아요. 사실 틀린 거 점검하면 되는데 이제 귀찮지만 쓰면서도 이게 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빈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체크해 두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원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부분도 했는데요.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또 여기에 심란해져서 여기에 시선이 갈까 봐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이거 좀 봐라 라고 하는 안내해 주는 정도만 일단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러 번 선별을 걸치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선생님들이 해설지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추후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10쪽에 해당하는